캐나다의 어느 영안시랑. 문근영을 닮은 한 여자가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She died right on the spot. There wasn't anything we could do. 그리고 할머니가 남겨둔 편지들. 그걸 살펴보다가 자기 이름으로 수신된 편지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신문기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소윤이만 살아남았던 사고. 그런데 아빠, 엄마, 언니, 나, 한소윤. 한소윤은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은 걸로 되어 있지? 편지의 발신지는 아치아라? 그래서 23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죽은 곳. 뭔가 비밀이 있는 곳. 아치아라로 가는 비오는 수요일 밤, 한국은 연쇄살인으로 어수선했습니다. 비오는 수요일 밤의 살인으로 알려진 연쇄 살인에 피해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죽어나갔구만. 하필 이 타이밍에 들리는 기분 나쁜 소리. 그리고 뒷모습까지 수상해 보이는 이 남자. 야, 아가씨, 어디까지 가세요? 아치아라요. 이런 날은 웬만하면 밤중에 다니지 마세요. 비 오는 수요일만 되면 발정난 놈이 돌아다닌다잖아요. 기막힌 타이밍에 돌아보는 남자. 다행스럽게도 그 남자는 따라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남자는 소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름 끼치다 못해 공포스러운 호두 소리. 소윤은 냅다 도망칩니다. 남자는 계속 쫓아오고 비 오는 수요일 밤 거리엔 아무도 없었죠.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 소윤은 무기가 될 만한 걸 집어듭니다. 그때 뒤에서 남자가 아닌 동네 주민이 나타납니다. 나래 빌라면 여기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가깝죠. 근데 반대길로 와서 헤맨 거예요. 이쪽으로 나가셔서 50m 직진, 좌회전, 길 건너면 바로 보여요. 감사합니다. 태풍 막바지라 비가 많네요. 처음 만난 아치하라 주민은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다음에 지나다 돌려줘요. 그리고 소윤이 일하게 된 중학교. 영어의 고장인 캐나다에서 특별히 모셔온 한소윤 선생님입니다. 아니 근데 캐나다에도 이런 사생대회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피크닉 정도만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아 저놈들이? 소윤은 부임 첫날부터 골 때리는 녀석들을 만납니다. 너희들 담배불 끄고 이제 그만 나오지 않을래? 아 쌤이나 신경 꺼요. 우리 쌤도 아니면서. 선생님으로서 사명을 다하려는 그때 괜찮아요? 가서 구조해드릴까요? 괜찮아.
소윤의 시선에 들어온 어마어마한 광경.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조차 없는 백골 사체. 그리고 이게 수도권 접근수로만 봐도 이 춘천이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지혁 실세 뭐 서창권. 도로만 뚫린다면은 관광지로는 금강 중에 금강이죠. 의원님, 서장님한테 전화가 있습니다. 잠시. 예, 왜 그러십니까?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막아봤지만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창권에게 이봐요, 박 서장. 백골 사체는 산속에서 시체 하나 나오는 게 그렇게 큰 일인가? 골칫거리였습니다. 의원님, 좀 진정하시고요. 그깟 시체 하나 때문에 이 개발 계획 다 무산되면 당신 책임질 거야? 이건 음모야. 누군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아주 조직적이고 파렴치한. 그리고 이 청년은 사건을 담당한 정의감 넘치는 시골 경찰. 용원 선생님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웬일이세요? 저야 업무상 왔죠. 결국은 사체 신원을 수배하기로 했거든요. 전단지 나왔는데 보실래요? 이걸로 뭐 누가 알아볼 수나 있겠습니까? 옷이나 팔찌 다 흔한 건데 구두도 그렇고. 괜찮으세요? 그 사건 이후로 시체쌤이라 불리는 소윤은 시체를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연히 목걸이를 발견한 소윤. 소중한 추억이 있는 목걸이였습니다. 기억나? 언니가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줬던 목걸이. 똑같은 목걸이를 두고 가려던 그때 소윤은 언니의 유골함이 사라졌던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왜요? 목록에는 어른들만 되어 있는데요? 한 서적엔 아예 없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파출소에선 백골 사체를 알아보는 소녀가 나타납니다. 그 팔찌 하나 보고 네가 아는 사람이라고? 이거 대따 흔한 건데. 흔한 거 아닌데? 쌤이 직접 만든 거예요. 내 것도 만들어줬고요. 그래. 네가 아는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냐? 혜진 쌤이요. 김혜진. 다구제가 놀라는 이유는 김혜진이 마을 아치하라의 미술학원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표시된 각 부분의 특징적인 형태로 볼 때 상기 두 개의 치아 사진은 동일인의 것으로 판단돼. 꼬마 말이 맞았어요. 사체는 김혜진이었어요. 니네 오빠 잘생겼더라. 어떻게 됐어요? 나 니네 아빠도 봤는데. 근데 넌 오빠도 아빠도 안 닮은 것 같다. 어떻게 됐냐고요? 이미모에 면접에서 탈락할 리가 있냐? 나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 약속 지켰으니까 이제 말해줘요. 살인자가 누구예요? 김혜진을 죽인 범인을 알고 있다는 이 여자는 신가영. 취업을 빌미로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 정체는 아가씨 몰라? 읍내 유명한 변태. 퍼스널 컬러를 아직 못 찾은 듯 기괴한 화장을 한 이 남자는 여장을 즐겨하는 탄탄한 허벅지의 소유자 아가씨. 꽉 끼는 팔뚝, 그보다 더 부담스러운 눈화장과 립스틱.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그 시체 혜진 쌤이에요. 가영이 이렇게 놀라는 건 김혜진과 얽힌 기억 때문입니다. 뭘 봐요? 미안해. 나도 같은 게 있어서 쳐다본 거야. 특이한 반점을 공유하는 두 사람. 신기하다.
가영아, 네 아빠 누구니? 가영이도 유나를 돕기로 하고 방금 전에 나갔어. 2-3시간은 걸릴 거야. 아가씨의 거처에서 김혜진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때 다시 봐도 부담스러운 아가씨. 위기의 순간 가영이의 연락을 받고 유나를 구하러 온 소윤. 동시에 소윤의 신고를 받은 경찰도 들어옵니다. 뭐야 너? 범인은 아가씨인 걸까요? 그렇게 아가씨는 연쇄살인 용의자로 잡혀가는데 경찰서로 연행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파출소에선 강력 사건을 수사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지나치게 깨발랄한 소녀가 연쇄살인의 표적이 되고 아가씨는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저 아가씨. 아가씨가 아가씨를 부르는 소름 끼치는 순간 저 아가씨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2,000원만 빌려주실래요? 무려 7,000원을 건네주고 아가씨는 손을 덥석 잡아버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그리고 뭐 도와드릴까요? 김혜진, 혜진이의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혜진의 죽음을 확인한 엄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녀의 장례식장에서 혜진이에요. 이름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설마 그 애한테 혜진이 호적까지 준 건 몰랐고요. 수영딸에 대해 뭐 들으신 말씀은? 이름이 효정인가 소정인가 그러니까 그- 김혜진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백골사체가 소윤의 언니라는 사실 그리고 언니가 남기고 간 그림 뒤에서 돈 같지 않아서 안 열어봤어요. 봉투가 발견되는데 그림 뒤에 붙어있던데요. 그림 뒤에요? 그 안에 특이하게도 유전자 결과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네? 이거. 쉽게 말하면 아무래도 김혜진 씨가 진짜 친자매를 찾은 것 같습니다. 한소정이 친자매요? 네. 어머니가 같은 김혜진 씨 언니나 동생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을 안에. 아치아라에서 친자매를 발견했다는 거죠. 한편 서창건은 한소윤을 해고하려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을 해고한다는데 가만 보고 있으라고요? 말이 안 되다니. 그 여자가 김혜진의 동생이죠. 그게 해고 사유가 돼요? 김혜진이란 소리에 발작 버튼이 눌리는데 아치아라로 돌아온 김혜진. 이문에 약국 갔다가 잠깐 들른 거야. 정말이야. 자신이 일하는 미술학원에서 유나의 엄마 윤지숙을 마주합니다. 잠깐 자리 좀 비켜줄래? 사진 드릴까요? 전시회 아주 성공적이었다면서요? 윤지숙이 찾아온 이유는 김혜진이 보낸 사진 때문입니다. 김혜진은 윤지숙의 남편 서창건을 유혹해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서창건의 와이프 앞에서 태연하게 웃고 있었던 겁니다.
김혜진은 이 가족에게 불청객이었습니다. 무작시게 김혜진의 망령에서 벗어나려면 숨기고 배척할 게 아니라 껴안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결백하다면요. 수천 건을 범인으로 의심하는 기현. 눈앞에서 안 보면 잊혀지게 돼 있어. 그게 무엇이든. 어머니 심부름으로 김혜진을 만난 날이요. 그날이 그 여자 죽은 날인 거 아세요? 그래서 내가 꼭 그 여자를 죽음으로 이끈 것만 같다고요. 네가 그 애를 억지로 그곳으로 끌고 가기라도 했어?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야? 서천건의 아들이 김혜진을 만났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김혜진 씨 만난 거 맞아요? 어머니가 드리는 거예요. 그녀에게 건넨 것. 엄청난 액수의 돈 봉투. 자신의 집으로 감추기 위해 인간을 어느 정도까지 쓰레기가 될 수 있을까? 살인도 할 수 있을까요? 하치하라로 갈래요. 나한테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한편으론 내 가족의 허물을 덮어버리고 싶고 또 한편으론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 그게 내 솔직한 심정이에요. 솔직함. 이 순간만큼은 거짓이 없다는 것. 그게 소윤의 마음을 조금은 움직였습니다. 네, 소윤 씨.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그럼 먼저 선택을 하세요. 아무리 가혹한 진실이라도 밝힐 건지 아님 덮어버릴 건지. 뭘 선택할 건가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 그 가혹함을 선택합니다. 왜 언니가 아차하라우스로 가겠다고 한 건지 생각해봤어요. 기현 씨 어머님이 주신 거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돈 말고 다른 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명함. 병원 명함이요. 병원 명함이요? 분명 그 비슷한 게 있었어요. 수표 말고 다른 거. 왜 돈 봉투 안에 병원 명함이 있었을까요? 김혜진을 둘러싼 미스테리한 비밀. 그걸 알고 있을 것만 같은 윤지숙의 엄마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은 김혜진. 어쩌면 한소정일 수도 있고요. 이분 만나신 적 있으시죠? 엄마를 찾던 사람. 그리고 그녀는 김혜진의 사진을 보고 반응하는데 또 소윤의 목걸이를 보고 잊고 싶었던 무언가가 떠오릅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누구예요? 우리 엄마예요? 엄마? 이 여자가 김혜진의 엄마? 너만 없으면 모두가 다 좋은 걸 어쩌니. 생각이 현실까지 이어질 정도로 그 기억은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윤지숙을 찾아갑니다. 경찰 부를까요? 그래야 이 자리에서 나갈 거예요? 마을에 소문이 파다하더군요. 언니와 심하게 몸다툼하셨다는. 내가 나가죠. 언니 유품 중에 피 묻은 헝겊 조각과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그날 언니의 공격은 아마 계획적이었을 거예요. 몸싸움 후 언니는 사모님의 머리카락과 피 묻은 옷깃을 챙겼을 테고요.
언니가 남긴 거예요. 언니는 사모님과 자신이 자매 사이라는 걸 입증하려던 거였죠. 진실을 말해주세요. 유나 어머니. 엄마한테는 아주 끔찍한 아이였어요.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우리 엄마도 부정한 아이예요. 근데 내가 왜 인정해야 하지? 확실한 건 김혜진이 두 사람 모두에게 버려졌다는 사실. 이 모든 건 다 마을 돌아온 그 아이가 자초한 거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피해자야. 피해자. 내가 피해자라고! 한편 김혜진 선생은 왜요? 드디어 찾았네요. 며칠 전부터 근처 미술학원이랑 미술학원은 다 찾아다녔거든요. 김혜진을 찾는 한 여자.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요. 왜긴요? 혜진이 소식을 알고 싶어서죠. 아직 김혜진의 죽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혜진 씨 친구분을 만나셨다고요. 그분 연락처 주신다고 해서 왔어요. 그녀가 알려준 충격적인 사실. 김혜진은 희귀병 환자. 혜진이 마지막 진료 기록이 강원도의 그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주변 미술학원을 다 뒤지고 다닌 거고요. 많이 고통스러운 병인가요? 합병증만 조심하면 꼭 그렇지 않아요. 희귀한 유전병이긴 하지만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유전병이요? 네, 파브리병은 유전병이에요. 파브리병은 진실을 파헤칠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 남자를 비추는 이유. 첫째는 집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다행히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요. 이 남자 역시 깨끗하대요. 파브리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증상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면 우리 다인이 괜찮겠죠? 당신한테 미안해. 우리 다인이한테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당신 없었으면 우리 다인이도 없는 거잖아. 그리고 초반부에 등장한 가영은 발작을 일으키는데 물에 빠졌을 뿐인데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땀이 전혀 나지 않는다거나 몸에 이상한 반점이 생기고 심각한 이명 증상이나 차가운 물에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영 괜찮아? 가영이도 너 언제부터 이런 거야? 파브리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김혜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직감합니다. 혜진 쌤이 몸에 반점 말고 다른 얘기 한 적 없어? 했으면 내가 말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뢰하신 검사 결과가 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믿지 못할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언니와 가영이는 엄마는 다르고 아버지가 같은 자매? 가영이와 김혜진이 친자매라는 어마어마한 내용. 파브리병은 X 염색체로 유전되는 유전병이에요. 아버지가 환자면 딸들은 100% 그 병을 유전받아요. 그렇다면 소윤 씨 말대로 혈연 관계에다가 그 정도 증상이면 충분히 의심 상황이에요. 그 학생 빨리 검사하고 치료 받아야 돼요. 무서운 유전병. 소윤인 가영 엄마를 찾아가는데 일단 가영이 진단부터 받게 하세요. 그리고 빨리 치료를 받게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가영 엄마. 어디서 감히 귀한 딸 가지고 막말이야? 종이 쪼가리 가지고 내 딸을 환자로 만들어? 진정하시고 타님을 생각하세요. 김혜진이랑 내 딸 아무 상관없어. 아무 관계 없다고. 김혜진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김혜진을 언급하는 가영 엄마. 뭔가 수상합니다. 파브리병인 가영인. 지금 들어가. 비 때문에 지는 길로 가고 있어. 아니야, 괜찮아. 비 많이 안 와. 가서 씻으면 되지. 갑자기 괴로워하다가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다가오는 한 남자. 그 남자는 역시 파브리병을 앓고 있는 남수만이었습니다. 처음 와본 낯선 공간. 처음 듣는 기분 나쁜 휘파람 소리. 도망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의 분위기. 학생, 정신 좀 났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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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영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영이. 지금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에요. 신가영 학생은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제가 엄마예요. 우리 애 좀 어떤가요? 따님이 앓고 있는 다른 병이 있나요? 파브리병이 의심돼요. 아직 확진받은 건 아니고요. 파브리병? 그리고 가영이가 파브리병을 앓게 된 이야기. 결혼하고 채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어요. 퇴근길에 비가 오기에 남편 우산 가져다 주러 가는 길이었죠. 가영이 엄마는 누군가에게 몹쓸 짓을 당했고 불행한 일을 당하면 동정받고 위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수치스러운 불행일 때는 비난을 받아요. 그 누군가가 바로 왔니? 파브리병을 앓고 있는 남수만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냐? 무슨 낯짝으로 돌아온 거죠?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해. 난 이제 아니야! 그럼 바로 며칠 전에 길바닥에 쓰러진 여고생 납치한 거는요?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맹세코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그거 다 옛날 일이야. 나 이제 그 아이 김혜진이랑 같은 아이예요. 쉽게 말해서 당장 떠나요. 가영인 남수만이 방금 강간한 내가 여자의 신고할 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네 동생 다인이 자기만 생각하는 범죄자 딸로 만들 셈이냐? 한편 무언가 만들고 있는 아가씨. 이 약물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여기 앉으세요. 아가씨인 소윤이의 표정 변화에 집착합니다. 많이 슬픈가 봐요. 그리고 이 대사는 김혜진도 많이 슬퍼했는데. 김혜진과 한소연을 동일하게 두고 있는 듯한 느낌. 우리 한잔 할래요? 아니에요. 전 이만 가볼게요. 한잔 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까 제주 중이던 약물을 주입하는데 저건 대체 뭘까요? 그 사이 소윤은 수상해 보이는 문을 발견하고 뭐예요? 실험실이에요? 네. 어려서부터 화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취미로 약품 같은 거 막 만들고 그래요. 요즘엔 행복해지는 약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약이 행복해지는 약. 한잔 해요. 시원하게. 행복해지는 약을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그때 아저씨! 형사놀이에 푹 빠져있는 우재 덕에 위기를 벗어납니다. 아유 또 왜요? 아 근데 아저씨 문학 청년인가 보다. 무슨 책이 이렇게 많아요? 아 왜 자꾸 꼬치꼬치 물어요? 대신 우재가 맥주를 마실 확률 99.9%. 그때 근무 중 음주 금지. 큰일 날 뻔했네. 복무 규정이 우재를 살립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같이 가요 선생님. 아니 아저씨는 나랑 한잔 하고 가지 그래요? 에이 근무 중이잖아요. 알코올은 금물입니다.
행복해지는 약은 사실 좋다가 말았네. 아가씨의 살인 도구였습니다. 살인 욕구를 참지 못한 아가씨는 또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서는데 떴습니다. 놈이 살인 예고를 올렸어요. 그걸 추적하는 경찰. 야! 알평 확인!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입니다. 양평. 미끼 이름은 고경복, 주소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접수되는 대로 바로 연락하라고. 오케이. 사실 아가씨는 살인 직전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중고책을 보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건 일종의 살인 루틴이었죠. 아가씨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한다는 걸 알아채고 도망갑니다. 코앞에서 연쇄살인범을 놓친 경찰. 하지만 형, 저놈 손에 저거 뭐냐? 캔커피 아닙니까? 저거 찾아. 에이, 빨리. 그래! 엄청난 단서를 획득합니다. 캔이 지금 묻어있을 거거든. 야, 떴다. 34세 강필수. 형, 이 근처 사는 겁니다. 그렇게 연쇄살인범 아가씨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아가씨는 실험실 한 켠에 김혜진 사진을 잔뜩 붙여놨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발신번호 표시 제한 문자로 박순경입니다. 소윤을 유인하고 김혜진에 대한 단서를 찾았어요. 당장 아가씨 집으로 오세요. 빨리요. 소윤이 의심하던 문 너머에는 사진 참 잘 나왔죠. 묶여버린 손발. 한 방울씩 천천히 떨어지는 약물. 소연은 행복해지는 약을 맡고 있었습니다. 곧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아가씨에겐 일그러진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연구했거든요. 천천히 조금씩 스며들면 아무 고통 없이 행복해져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욕망. 그건 행복한 죽음. 소연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나 지금 바쁜데. 아가씨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진짜요? 정말 말해줄 거예요? 한 30분 정도 낼 수 있어요. 황급히 나갑니다. 소연아. 환갑과 환청에 시달리는 소윤. 그리고 그녀가 위험할 때마다 나타나는 박우재.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전화가. 야, 이거 풀어. 일단 이거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언니. 어떻게 그런 일을 겪어요? 괜찮아요? 네, 지금은요. 삼척의 50대 환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다고 해서 왔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그 50대 환자가 꽤 특이 케이스더라고요. 특이 케이스요? 40대 후반에 파브리병 확진을 받았대요. 굉장히 늦게 받은 거죠. 그 환자한테 7살 된 딸이 하나 있고요. 딸이요? 아버지가 파브리병이면 딸들은 100% 그 병을 유전받잖아요. 아들은 모두 정상이지만. 그래서 7살 어린애인데도 매년 스캐닝 검사를 한대요. 혹시나 무슨 이상이 발견될까 봐 부모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쪽 사람들한테 소문이 돈 거고요.
50대 7살 딸. 삼척의 50대 아빠와 딸. 한소윤도 강간범 남수만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왜 그래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날 밤 도망쳤던 아가씨가 웬일인지 한소연을 찾아오고 소리 안 낸다고 약속해요. 그럼 풀어줄게. 소리 낼 거야? 강간범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한테 중요한 얘기하러 왔단 말이에요. 김혜진과 대강목재. 여기 내가 위험하니까 선생님 집으로 갈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가씨는 소윤이를 좋아합니다. 대강목재에 대해서 말해줘요. 언니랑 무슨 관계인지. 그 아저씨가 옛날부터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여자들한테 나쁜 짓 하는. 그 사람이 언니를 죽였나요? 물어봤는데 안 죽였대요. 그 아저씨가 거짓말은 안 해요. 근데 형수님은 좀 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2년 전 여기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면서요? 그거 뻥이에요. 그 집 식구들 벌초하러 여기 와 있었거든요. 김혜진 갈대밭에 서 있었을 때. 완전 겁에 질렸네. 그러게 그때 그냥 행복하게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한 번 강조하지만 나 때문에 영원히 웃는 얼굴로 있게 된 여자도 있어요. 아가씨는 소윤이를 좋아합니다. 정말 그걸로 행복해진다고 믿어요? 그거 사람 목숨 뺏는 거예요. 잔인한 살인. 웃기지 마요. 선생님도 좋았으면서. 기억 안 나요?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 뭐하러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내 의지니까. 내 삶은 내 의지로 결정해요. 당신한테 다른 사람의 삶을 결정할 권리 따윈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리고 말 진짜 멋있게 한다. 아가씨가 소윤이를 그리고 김혜진을 좋아하게 된 이유. 이런 모습 보면 당신 엄마는 어떤 마음일까요? 울지 마요. 날 낳아준 엄마는 날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아가씨는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낫잖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김혜진이란 이름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죠. 그놈한테 밥까지 차려줬다고요? 선생님, 제정신이에요? 그런 놈을 왜 집안에 들여요? 그래도 대강목재 남자에 대해서 알아냈잖아요. 그 사람 성범죄 전력이 있다고 했어요. 2년 전 9월에 마을에 있었고 아마 언니가 찾던 친부일 거예요. 언니 죽음과도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 연구위패를 모신다고요? 청월 스님께 다 얘기해 놨으니 넌 가서 차려진 대로 절만 하고 위패를 모시면 돼. 어느 분 재산지는 알아야죠, 어머니. 아주 가여운 사람이야. 네가 정성껏 올려줘야 한다. 불자네, 위패를 올리시죠. 윤지숙의 딸이 김혜진? 몇십 년 전 지숙은 강간을 당했고 엄마 몰래 딸을 낳았습니다. 괴물이야. 괴물이 나왔어. 그 딸이 바로 김혜진입니다. 윤지숙의 시어머니도 심지어 남편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식을 다 정리하라고요? 30분이야.
재무팀에는 이미 얘기해 놨으니까 넌 처리되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죠. 천천히 네 새엄마와 정리할 생각이다. 대체 어머니가 뭘 그렇게 잘못하셨는데요? 싸질러는 딸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뢰 같은 일을 당했는 줄 알아?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애미가 싸질러놓은 딸년들. 그때 문득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들. 강진대학병원 장기이식센터. 단지 명함이 있었던 것뿐인데 기록까지 남을 일이 있을까요? 네. 장기 이식에 대해 상담한 기록이요. 윤지숙 씨가 상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엄마요? 소윤이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래서 윤지숙을 찾아갑니다. 김혜진을 내가 낳았다고. 이 아가씨 이제 별소리를 다 하네. 언니 신장 이식건으로 상담받으셨잖아요. 결국 엄마가 살려주겠다고 한 건데 왜 언니는 그렇게 슬퍼하고 분노했는지 그게 알고 싶어요. 엄마라니! 누가 엄마야? 내가 손톱만큼이라도 그 아이 동정심이 있어서 내 신장 떼어주겠다고 한 줄 알아? 10분 만에 그 아이만 떼어낼 수 있다면 내 팔다리 다 잘라줘도 괜찮아. 그 정도로 소름 끼치고 무서운 아이야. 유나 어머니. 그 아이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아이 괴물이야. 김혜진을 괴물이라고 말하는 엄마. 그날 밤 살려주세요. 소윤은 언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심지어 귀신의 모습까지 보는데 언니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자개장, 그리고 손톱. 이건 꿈이었습니다. 어쨌든 자개장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소윤. 설마 이건 손톱? 여기서 구입한 건데 언제쯤 제작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013년 9월 27일 이때 제작 완료하셨네요. 보통 제작하는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아마 한 2주에서 3주? 언니가 죽었던 때와 비슷한 시기. 이게 김혜진 씨 손톱이라고요? 언니가 대강목재에 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어주는 박우재. 이게 어떻게 김혜진 손톱이에요? 꿈을 꿨어요. 네, 뭐 답답한 심정은 잘 알겠는데 단지 꿈만으로는 이거 누가 믿겠어요? 얘기를 해봐야.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죠. 김혜진이 대강목재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거죠. 그리고 한소연은 파브리 합병증으로 딸 가영이를 잃은 경순을 찾아갑니다. 김혜진이 그러더군요. 눈 감는다고 없던 일이 되나요? 덮는다고 덮어져요? 그 말이 맞았어요. 내가 어리석었죠. 그 전화를 한 게 언제쯤인데요? 아마 사고 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어디서 전화했는지 그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그냥 괴물과 단판을 지으러 왔다고만 했어요. 아마도 그곳이겠죠. 바로 여기 괴물이 있는 곳. 김혜진이가 이 근처에서 전화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냐? 당신을 신고했었던 가영 엄마. 괴물 잡으러 왔다던데. 괴물 집에. 난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나 그 여자 본 적 없다고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작업 중이던 작품을 빠뜨리고 가서 그거 가지러 왔어요. 그게 어떤 건데요? 예, 작품 목록에 있을 거예요. 알리바이를 증명하려던 그때 당신이 무슨 작품을 가지러 와요? 그냥 재료 챙기러 왔지.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잠깐만 볼게요. 놓으세요. 이 여자가 숨기고 싶었던 건 소윤이 가져왔던 자개함. 그날 난 아예 여기 없었던 걸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친정 갔다 오는 길에 여기 들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9월 15일이 아닌 이 여자가 다른 날에 김혜진을 만났단 말. 그럼 결국 9월 15일에 여기서 그 여자를 만났다는 거잖아. 여보, 난 당신 여기 오지 않았어. 절대로. 뭔가 직감한 남수만은 난 어차피 건강도 안 좋아. 우리 다인이 당신이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여보, 죄를 뒤집어쓰기로 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까지 나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치아라 파출소? 네. 네? 남수환 씨! 김혜진 살인 피의자로 당신 긴급 체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체포 영장 이거 보셨죠? 체포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에 대해 입장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이러세요? 내 남편이 무슨 살인을 해요? 데려가. 아니에요. 여보. 그리고 김혜진 살인과 관련된 취조가 시작됩니다. 예전에 파브리병 환원 모임에서 잠깐 그 여자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사세요? 예,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이렇게 가끔 찾아오죠. 여기 아치아라가 고향이라고요? 남수만이 말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실일까요? (32년) 전 아치아라 숲속에서 어린 여학생한테 무슨 짓을 한 적이 있나요? 김혜진이 남수만을 찾아왔다는 것도 그날 이후에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고 협박을 했어요. 자수하라고. 당신이 밝히지 않으면 내가 밝혀요. 내가 당장 밝힐 거야. 아가씨, 놔요. 아니 잠깐. 남수만이 김혜진을 죽였다는 것도 거짓과 진실이 혼자 하는 상황.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을 두고 협박만 하지 않았으면. 아, 그 여자 정말 씨. 자꾸 그 여자 하는데 그 여자 당신 딸이랑 똑같아. 당신 손으로 친딸 죽인 거야. 한편 아가씨는 아저씨의 체포 소식을 접하고 아저씨 잡혔네. 잠적을 준비합니다. 감기약을 많이 사가시네요. 여행 가거든요. 오랫동안. 사라지기 전 의문의 문자 한 통을 남기는데 그 아저씨 거짓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줌마가 거짓말하지. 이게 아가씨가 보낸 거라고요? 틀림없어요. 전에 저한테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최 형사한테 전해. 예.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마음이 복잡한 소윤은 지숙의 동생 주희를 찾아갑니다. 아직도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이제 언니의 생모가 누군지도 알았고 언니를 죽은 사람이 누군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걸 기대하고 온 거예요. 언니는 혜진이를 완전히 떼어낼 요량으로 수술 확인서를 내민 건데 그게 실수였죠. 그때 이미 혜진이는
비밀리에 유나와 유전자 검사를 마친 뒤였거든요. 그 뒤로는 아는 대로 해요. 형부를 유혹했고 언니와 싸움을 유도해서 유전자 검체를 확보했죠. 안락한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 네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 아냐고. 윤지숙은 선을 넘어버립니다. 너 사람 아니야. 너 괴물이야. 본인도 충격이었겠죠. 자기 엄마가 그렇게 끔찍한 피해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범인이 체포됐어요. 어머니 일이 세상에 밝혀질 일은 없대요. 경찰도 그 정도는 지켜준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남씨 부인은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 다 뒤집었었어요. 나 못 견디겠어. 더는 못 참아요. 그럼 어떡할 건데? 당신이 감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 그리고 거짓말을 못하는 남수만의 어설픈 연기력은 끝난 거야? 예? 두개골 한몰 있었다 그랬지. 예. 진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을 만들었습니다. 넘어지다가 부딪혔겠죠. 그날 밤 또 경찰에 신고하면 아무것도 안 알려줘. 알려주세요. 아이는 무럭무럭 키가 크고 부모는 기록한다. 아가씨는 열심히. 특급 정보를 알려줍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키가 큰다. 아이는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의 의미를 소연인 금세 알아차립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키가 크고 부모는 기록한다. 열심히. (13년 9월 15일) 아이가 이곳에 있었어. 남의 집에 왜 함부로 들어오고 그래요? 아무도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경찰한테 왜 거짓말을 한 거죠? 아줌마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요? 이봐요. 지금 내 남편이 아줌마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 맞죠? 그때 선생님이 여긴 남씨 부인을 용의 선상에 올린 경찰도 들어오고 김혜진의 죽음을 둘러싼 그날의 이야기. 13년 9월 15일. 몸이 약한 애라 더러 겁이 났어요. 그래서 즉시 읍내 병원으로 갔고요. 돌아오는데 못 보던 차가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친딸을 죽이려던 엄마. 엄마란 말에 정신이 번쩍 드는데 그 괴물은 자꾸 가족이랑 희희낙낙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걸 못 봐요. 그 사람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그 순간 김혜진을 죽인 건 사실 남씨 부인이었습니다. 왜 자꾸 옛날 일을 들먹이는 거야? 우린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김혜진은 죽어가는 순간 손톱을 부러뜨려 흔적을 남깁니다. 당신 듯 없는 게 좋잖아.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그 여자가 30년이나 지난 일로 다인 아빠를 매장시키려 했어요. 우리 애 아빠인데 우리 가정을 그 여자가 다 망치려 했다고. 본인의 행복이 우선이었던 이기적인 인간. 김혜진 소지품.
잠깐. 윤지숙이 챙겼다는 흰 봉투는 뭐야? 몰라요. 병원 명함이 담긴 봉투일 거예요. 저 아줌마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드러난 진실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죠. 김혜진 씨 살인 미수 및 시체 은닉으로 긴급 체포하는 거예요. 여기 체포영장 보셨죠? 뭐라고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에 대해 입장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이건 당신은 제정신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아 이거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해요. 나 못 견디겠어. 더는 못 참아요. 그럼 어떡할 건데? 당신이 감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 이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건 당일날 절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 공양은 빠지셨더라고요. 대광목제에 갔었죠. 모르는 일이에요. 김혜진 목을 졸랐죠. 모른다고 했어요. 강인숙이하고 김혜진 시체 처리까지 같이 했잖아, 당신. 증거 있어요? 이 말을 하면 빼박 범인입니다. 언니한테 왜 그랬어요? 그 아이를 멈추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신장 이식도 해주려던 건데 그 애가 정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전달해주신 물건은 잘 받았어요. 일단 마음부터 나. 병원 문제는 나 지금 그 괴물 만나러 왔어요. 그 사람 살고 있는 곳을. 소름 끼치도록 혜진을 싫어했지만 엄마라는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었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그 남자를 보게 될 거. 끔찍했어. 그래도 들어가야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했으니까. 당신이 신장 준다 그러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아니, 비참해.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목숨 구걸해야 되는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다고. 그래서 날 괴물로 만든 사람한테 복수하려는 거야.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고. 그 순간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하필이면 널 해치려는 게 아니라고. 오버랩되는 잊고 싶은 악몽. 윤지숙은 김혜진의 남수만을 착각하고 목을 조릅니다. 너 괴물이야! 살려줘. 무슨 생각으로 언니 시신을 숨긴 건가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 잊어버리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 잊어버리자. 구속영장 신청해. 김혜진 살인 미수 및 시체 유기. 돈, 권력, 야망. 그걸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김혜진을 지우려고 노력했던 윤지숙은 영원히 김혜진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윤에게 온 한 통의 택배. 김혜진이 엄마를 미워하기만 했을까? 아가씨는 김혜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예요. 범인 잡아서 행복해요? 아니요. 거 봐요. 행복해지는 거 어렵다니까. 쪽지에 적은 말은 뭐죠? 그건 만나서. 만난다고요? 행복해지고 싶지 않아요? 아직도 포기 못한 행복 처돌이.
어떻게 만나죠? 시간과 장소 알려줄게요. 나중에 김혜진의 비밀을 빌미로 만날 거죠? 소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행복한 약물이 보관된 자신의 아지트로 돌아옵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여기 왜 지키고 계세요? 무슨 사고 났어요? 아니 얼마 전에 여기 연쇄 살인. 많이 아프죠? 내가 안 아프게 해줄까? 아가씨, 이제 와? 네. 택배 왔어. 무거워. 들어와서 가져. 놀랬죠? 역시 아가씨 복장이 최고라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보고. 약속을 정하지 않고 와야 안전할 것 같아서요. 아줌마 그러다 찔려요. 조심. 3시간마다 경찰에 전화해서 제 상태를 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전화한다고요? 안 하면 경찰 이곳으로 출동할 거예요. 오늘도 안전해요, 지금까지는. 네? 아가씨한테 아직 연락 안 왔고요. 주변에 이상한 점도 없고요.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무래도 아가씨가 온 것 같습니다. 엄청난 욕감을 박우진. 셋. 아줌마! 아줌마, 괜찮아요? 아줌마, 소연 씨 어디 있어요, 소연 씨? 얘네 어디 갔어요? 걔들이 갔으면 어디로 갔겠어? 온 데로 갔겠지. 아줌마도 온 데가 어디냐고요? 선생님이 거짓말해서 일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언니가 엄마에 대해 말한 게 뭐예요? 만나면 말해준다고 했잖아요. 이따 말해줄게요. 행복해질 때. 여자들은 왜 죽이기 시작했어요? 김혜진은 행복해지는 게 소원이라고 했어요. 김혜진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선생님은 확실하게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언니는 핑계고 진짜 행복해지고 싶은 건 당신 아니에요? 당신도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에이, 나보고 죽으라고요? 아가씨는 그저 죽는다는 걸 알고 있네요. 자신이 아닌 그거 타인의 죽음을 통해 그냥 사람 죽이는 거 즐기는 거잖아요. 행복을 느끼는 변태. 근데 왜 행복 어쩌고 우리 언니를 들먹거려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야,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달라질 뿐. 그 순간 너 손에 있는 거 이거 내놔. 행복해지면요? 당신은 그저 끔찍한 살인자일 뿐이야. 그 더러운 입에 다신 우리 언니를 몰리지 마. 선생님, 일단 총 내려놔요. 내려놔요. 김혜진이 엄마를 미워만 했을까요? 김혜진은 말이죠. 쓸 거야. 쓸 거라고.
있어. 이걸 8건 아니 9건의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하던 얘기 마저 해야죠. 치료하다. 말해준다고 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엄마를 미워만 해요. 얼마나 그리웠는데. 나도 김혜진도. 김혜진이 엄마를 그리워했다는 말. 아직도 소윤이가 모르는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게 소윤이는 윤지숙을 찾아가는데 신장 이식에 대해 상담한 날짜도 8월이더라고요. 언니가 친부를 찾기 이전이요. 사모님은 과거가 폭로될까 두려워서 언니한테 신장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윤지숙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그한테 출생에 대해 말해주고 난 다음날 그가 날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찾아왔어요. 듣고 싶지 않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요. 다 그만둘게요. 엄마를 찾고 싶었던 이유는 핏줄 때문도 아니고 꼭 살아야겠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숨을 쉬고 있는 기분. 그게 너무 서러워서 엄마를 보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당신한테 태어나서 당신한테 괴물이라서. 안녕, 엄마. 김혜진은 그저 엄마가 보고 싶었을 뿐이었고 윤지숙은 그저 김혜진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서툴렀던 표현이 오해로 이어지고 살인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받아줄 순 없어도 살려줄 순 있지 않나. 그건 괜찮지 않나 생각했어요 그때. 왜 언니한테 말 안 했어요? 뒤늦은 후에 언니가 친부를 찾기 전에요. 그때는 맞고 내가 그 일을 딸로 생각한다고 착각하면 어떡해. 지금은 틀린 아픈 선택. 내가 잠시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알리기 싫었어요. 사람으로 보신 거잖아요. 조금만 더 감정에 솔직했다면 괴물이 아니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언니가 그걸 알았더라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언니 괴물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의 딸이고 내 언니예요. 한 여자의 억울한 죽음, 그 비밀에 얽힌 가슴 아픈 드라마 마을 아치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쿠키 영상 있습니다. 유나. 각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생각하고 그 소원에 관련된 물건을 넣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너는 이렇게 안 해. 아이가 어떻게 엄마를 미워만 해요. 얼마나 그리웠는데.